15% 관세 폭탄, 억울하면 알아서 살아남으세요. 트럼프의 일방적인 횡포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늘 그랬듯 이번에도 한국이 막대한 손해를 떠안고 조용히 굴복할 거라 굳게 믿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더 이상 호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펜타곤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겨냥해 단 한 장의 철수 통보를 날리자 미태평양 함대의 심장이 그 자리에서 멎어버렸습니다. 하얗게 질린 펜타곤 사성 장군들은 결국 백악관으로 쳐들어가 관세 철회를 절규해야만 했죠.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멈춰 세웠길래 천하의 미국이 하루 만에 무릎을 꿇은 걸까요? 오만한 미국을 단숨에 굴복시킨 통쾌한 대반격 지금 시작합니다. 2026년 2월 21일 워싱턴에 자리한 펜타곤의 묵직한 회전문을 통과할 때만 해도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미 국방부 제7함대 군수지원 사령부를 책임지는 제 집무실 창밖으로는 아직 살얼음이 낀 포토맥 강이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죠. 최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저는 비서가 방금 내려준 뜨거운 커피의 향을 아주 여유롭게 음미하고 있었죠. 제 책상 맞은편 벽면에 걸린 대형 85인치 모니터에서는 현지 언론의 긴급 속보가 쉴 새 없이 붉은색 자막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의 굳건한 표정과 함께 전 세계 대상 15% 보편 관세 전격 서명이라는 문구가 화면을 가득 채웠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제 입가에서는 오만방자한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 대법원이 관세 부과는 위헌이라며 건방지게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워싱턴 정가에는 꽤나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강국의 권력은 그런 낡은 법전의 문구 따위에 얽매이지 않더군요. 행정부는 즉각 1974년 무역법이라는 낡은 서랍 속에 먼지 낀 무기를 꺼내들었고 단 하루 만에 15%라는 가공할 만한 철퇴를 전 세계의 정수리에 내리꽂아 버렸습니다. 이 15%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아주 직관적이고 폭력적입니다. 거대한 백화점에 물건을 팔러 오려면 이제 입구에서 무조건 물건값의 15%를 현찰로 뜯기고 들어오라는 뜻이거든요. 100만 원짜리 부품을 팔려면 15만 원을, 1000억 원짜리 장비를 팔려면 150억 원을 미국의 금고에 바쳐야만 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오직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만이 부릴 수 있는 달콤하고도 절대적인 횡포였죠. 당시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국가의 이름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말입니다. 최근 우리 미 해군은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낡은 도크 시설 때문에 태평양 함대의 핵심인 이지스함 정비를 한국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에 대거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최신의 군함들을 바다 건너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보내 배를 가르고 엔진을 고치게 한 것이죠. 우리 펜타곤 내부에서는 이 결정을 두고 자존심 상해하는 장성들도 꽤 있었지만 제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지극히 효율적인 하청 관리일 뿐이었거든요. 거대한 저택의 주인이 손에 기름때를 묻히기 싫어서 솜씨 좋은 동네 정비사를 고용한 것과 정확히 같은 이치입니다. 정비사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봤자 결국 월급을 주는 건 저택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태평양 함대 정비 스케줄표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번 15% 관세 폭탄이 떨어지면 한국의 조선소들은 당장 우리 군함을 고치기 위해 미국 본토에서 수입해가는 핵심 부속품이나 라이선스 비용에서 막대한 세금을 두들겨 맞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수백억 원의 손해를 뼈저리게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이제 곧 앓는 소리가 태평양을 건너오겠군.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한국 기업의 수뇌부들이 어떻게든 손해를 줄여보려고 로비스트들을 고용해 백악관과 펜타곤의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 것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 해군이라는 VVIP 고객의 일감을 거절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까짓것 15%의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군함의 녹을 벗겨내고 나사를 조여야만 했습니다. 미국과 거래한다는 그 알량한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오후가 되자 펜타곤 복도에서는 동료 관료들의 경쾌한 발걸음 소리와 호탕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더군요. 다들 이번 조치로 인해 국방 예산이 얼마나 더 풍족해질지 그리고 동맹국들을 얼마나 더 철저하게 발밑에 무릎 꿇릴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부관이 결제를 올린 서류에 호기롭게 만년필로 서명하며
이 완벽하고도 평온한 미국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모든 말은 철저하게 우리의 통제 아래 움직이고 있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쓸만한 부품 역시 우리가 조이는 나사의 방향대로 얌전히 돌아갈 것이라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만하고 눈먼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로 뻗어오는 보이지 않는 파멸의 그림자를 당시에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창밖으로 지는 워싱턴의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내일 당장 한국조선소에서 날아올 비굴한 읍소의 이메일만을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하고도 건방진 상상은 채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펜타곤 제 집무실로 출근해 가장 먼저 미 해군 군수지원 통합망인 글로벌 MRO 대시보드를 켰어요. 전 세계 대양을 떠도는 우리 군함들의 수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생명 유지 장치 같은 시스템인데 유독 하와이 진주만 기지의 제3수리 도크 쪽에 불길한 붉은 경고등이 신경질적으로 깜빡이고 있더군요. 그곳은 중국 함대를 틀어막는 제7함대의 방패 최신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이 입고된 곳이거든요. 한국의 한화오션과 HD 현대 중공업 수석 엔지니어들이 배의 심장과 레이더를 모조리 뜯어내고 전면 해체 수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06시를 기점으로 핵심 교체 부품 140여 종의 발주가 전부 주문 취소로 바뀌어 있고 예산 계좌마저 동결 상태로 잠겨버렸지 뭡니까? 처음엔 흔한 전산 오류인 줄 알았죠. 트럼프 대통령의 15% 보편관세 서명 때문에 펜타곤 서버가 엉켰거니 생각해서 비서에게 서버 관리팀을 부르라고 가볍게 지시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생각보다 비싼 영수증을 받고 매니저를 부르라며 진상을 부리는 손님처럼 한국 녀석들이 불어난 세금을 깎아보려고 며칠 투정을 부리다 결국 결제 버튼을 누를 거라 확신했으니까요. 그런데 비서의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조선소 측 현장 소장이 직접 마스터 계정으로 발주 권한을 반납하고 서버를 완전히 잠가버렸다는 겁니다. 감히 천하의 미 국방부를 상대로 얄팍한 카드를 던지다니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저는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하와이 현지 기지 사령관에게 직통 전화를 걸어 당장 계약 위반으로 페널티를 물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수화기 넘어 사령관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국장님,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7시부로 한국 엔지니어 200여 명이 메인 크레인과 용접 장비 전력을 모조리 차단해 버렸습니다. 엔진 덮개는 열려있고 위상 배열 레이더 케이블은 수만 가닥이 뽑혀 있는데 스패너 하나 들지 않고 전원 철수해 버렸다고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등줄기로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최고급 스포츠카를 정비소에 맡겼는데 정비사가 엔진을 수백 조각으로 다 분해해놓고 공구함을 닫은 채 퇴근해 버린 것과 똑같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대기권 밖 탄도미사일도 요격하는 결전 병기가 배를 까뒤집은 채 하와이 항구의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당장 무장 헌병대를 투입해서라도 끌고 오라고 이성을 잃고 소리쳤지만 사령관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팩트를 꽂아 넣더군요.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들은 15% 관세 폭탄으로 기존 단가로는 완벽한 정비 품질을 보증할 수 없다며 펜타곤과 록히드 마틴의 합법적인 내용 증명을 날렸습니다. 억지로 총칼 들이밀고 용접시켰다가 나중에 실전에서 레이더 불량 나면 국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순간 말문이 턱 막히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미국이 까라면 까고 손해보라면 고분고분 보던 얌전한 동맹국이 감히 미 해군의 목줄을 쥐고 반기를 들다니요. 눈앞에 미친 듯이 깜빡이는 붉은 경고등이 끔찍한 현실을 조롱하듯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냥 기싸움 쇼일 뿐이야. 저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며 중얼거렸지만 태평양 제해권이 통째로 흔들리는 거대한 폭풍의 숨결은 이미 턱 밑까지 서늘하게 다가와 있었습니다. 균열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 서늘한 공포를 억누르기 위해 저는 당장 펜타곤 옥상의 헬기장으로 뛰어올라야만 했습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대기 중이던 해군 수뇌부 전용 C-40 수송기에 몸을 싣고 하와이로 날아가는 10시간 내내 저는 끊임없이 제 자신을 세뇌하고 또 세뇌했어요. 이건 그저 하청업체의 흔한 시위일 뿐이야. 현장에 도착하면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한국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수리비 인상을 요구하며 핏대를 세우고 있겠지.
그러면 난 펜타곤의 권위로 그들을 짓밟고 위약금이라는 채찍을 휘둘러 다시 도크로 쫓아 넣으면 그만이야. 하지만 비행기 창밖으로 진주만 기지의 전경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제 머릿속을 맴돌던 그 얄팍한 시나리오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활주로에 내리자마자 군용 지프를 집어타고 미친 듯이 달려간 제3수리도크의 풍경은 제가 20년 넘게 군수 사령부에서 일하며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침묵에 잠겨 있더군요. 거대한 크레인이 멈춰 선 도크 한가운데에는 우리 태평양 함대의 자랑인 1만 톤급 이지스 구축함 USS 존 핀이 처참하게 배를 까디집은 채 묶여 있었습니다. 함선의 심장인 가스터빈 엔진 덮개는 흉측하게 열려 있었고 대기권 밖의 미사일까지 탐지해 내는 위상 배열 레이더의 수만 가닥 케이블들은 마치 끊어진 신경망처럼 갑판 위로 힘없이 늘어져 있었죠. 그런데 그 거대한 고철 덩어리 주변에는 제가 예상했던 분노한 시위대도 고함을 지르는 파업 노동자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차갑고 완벽하게 통제된 철수 작전의 현장이었어요. 수백 명의 한국 측 엔지니어들은 누구 하나 언성을 높이거나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땀냄새 나는 거친 노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하고 기능적인 스마트 작업복을 입은 채 한 손에는 투명한 태블릿 PC를 들고 현장의 모든 부품과 공구들을 스캔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짐을 싸는 모습은 마치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첨단 물류센터를 보는 듯 했습니다. 부품 상자에 부착된 QR코드를 태블릿으로 스캔하면 무인 운반 로봇들이 소리 없이 다가와 화물을 싣고 철수용 컨테이너로 일사불란하게 이동하더군요. 단 1초의 동선 낭비도 단 한 번의 불필요한 마찰도 없는 그 압도적인 시스템 앞에서 현장을 통제하러 출동했던 우리 미 해군 무장 헌병들은 총을 든 채 멍하니 서서 그들의 작업 과정을 구경만 하는 바보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지프에서 뛰어내려 그 기하학적인 철수 행렬을 헤치고 현장 지휘소로 쳐들어갔습니다. 핏대가 선 제 얼굴은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고 온몸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총괄 책임자 당장 튀어나와. 감히 미 해군 자산에 손을 대놓고 지금 어딜 도망가려는 거야? 제가 목청이 터져라 고함을 지르자 임시 사무실 한 구석에서 상황판을 넘겨보고 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군요. 그가 바로 하나와 HD 현대의 MRO 연합팀을 이끄는 수석 총괄 디렉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다름 아닌 얼음이 가득 담긴 투명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플라스틱 컵이었습니다. 하와이에 찌는 듯한 열기와 펜타곤 고위 관료의 살기 어린 분노 앞에서도 그는 셔츠 단추 하나 풀지 않은 채 얼음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아주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빨아들이고 있더군요. 그 미칠 듯한 평온함과 뼛속까지 시원해 보이는 효율적인 태도가 오히려 제 복장을 더 뒤집어 놓았습니다. 국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참이라 자리가 좀 어수선하군요. 그는 유창하고 억양 하나 없는 완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네며 제게 다가왔어요. 비굴한 미소도 협상을 구걸하는 떨림도 전혀 없는 그저 지극히 사무적이고 차가운 기계 같은 목소리였죠. 수고? 지금 장난합니까? 당신들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15% 관세가 억울하면 펜타곤에 와서 로비를 하든 위원회에 제소를 하든 절차를 밟아야지. 감히 배를 다 뜯어놓고 공구를 덮어? 당장 내일 아침까지 원상 복구시키지 않으면 당신네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줄 알아. 로키드 마틴과 펜타곤 법무팀이 당신들 뼈대까지 위약금으로 발라먹을 거라고. 제가 침을 튀기며 윽박지르고 협박을 쏟아냈지만 디렉터의 표정은 단 1mm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더니 자신의 태블릿 PC 화면을 제 눈앞으로 쓱 밀어주더군요. 국장님 뭔가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돈을 더 달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2번 터치하자 복잡한 3D 도면과 붉은색 수치들이 팝업 창처럼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건 동네 자동차 엔진이 아니라 미 해군의 최상위 전략 자산인 이지스 시스템입니다. 이 배에 위상 배열 레이더를 시키는 초정밀 냉각 모듈은 수천 개의 티타늄 부품과 센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서명하신 15% 관세 조치로 인해 이 부품들을 조달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타임라인에 정확히 48시간의 지연 오차와 품질 검수 체계에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고작 관세 때문에 공급망이 좀 늦어지는 게 무슨 대수라고? 세금은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든 정산해 줄 테니까 당장 조립이나 해. 그러자 디렉터가 차갑게 제 말을 끊고 들어왔어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고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부품 수급에 48시간의 딜레이가 생기면 냉각 모듈에 조립 공정 온도를 맞추지 못해 레이더 센서의 수율이 0.03% 하락하게 됩니다. 0.03%의 결함. 평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극초음 속 대한미사일이 날아올 때 그 0.03%의 오차는 국장님네 해군 수백 명을 바닷속으로 수장시킬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우리는 결함이 뻔히 예상되는 불안정한 관세 환경 속에서는 단 하나의 나사도 조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압도적 품질에 대한 통제권의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스템을 망가뜨려 놓고 우리에게 그 리스크를 덮어쓰고 불량품을 조립하라고 강요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단 하나뿐입니다. 완벽하게 안전한 환경이 보장될 때까지 모든 공정을 올스톱하는 것이죠. 그는 저를 향해 아주 정중하게 하지만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는 듯한 단호한 어조로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고장난 기계 부품을 잘라내듯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와의 프로세스를 철저하고 냉정하게 끊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2026년 한국의 압도적인 디지털 문해력과 시스템의 논리 앞에서는 제가 휘두르려던 위약금이나 퇴출 같은 쌍팔년도식 깡패 협박이 얼마나 유치하고 낡은 것인지 뼈저리게 느껴지더군요. 좋아, 철수해. 당장 꺼져버려. 저는 마지막 남은 알량한 자존심을 쥐어짜내며 악을 썼습니다. 너희가 없어도 우리는 노포크 해군기지에서 기술자들을 불러 모아 우리 손으로 이 배를 고칠 테니까. 미국 기술의 자존심을 우습게 보지 마라. 제가 씩씩거리며 돌아서려 할 때 디렉터가 다시 얼음이 담긴 커피잔을 집어들며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말씀하시니 잊을 뻔했군요. 국장님, 방금 전 우리 엔지니어들이 현장을 떠나면서 이지스함의 중앙진단 서버에 연결된 한국조선소의 클라우드 플랫폼 접속 코드를 차단했습니다. 물리적인 부품은 미국에 남겨두겠지만 그 부품들을 유기적으로 동기화시키는 MRO 디지털 트윈 데이터는 전부 암호화하여 잠가두었죠. 뭐라고? 저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어요. 자동차로 치면 하드웨어 엔진은 그대로 두고 그걸 제어하는 전자두뇌 소프트웨어의 초기화 비밀번호만 우리가 가져간 셈입니다. 노포크에서 아무리 훌륭한 망치잡이 기술자들을 데려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걸어둔 양자 암호 수준의 락을 풀지 못하면 저 레이더는 전원이 들어오는 순간 메인보드가 완전히 타버리도록 안전장치가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는 빙긋 웃으며 제게 묵직한 마침표를 찍어버렸습니다. 15% 관세 정책이 철회되고 공급망 시스템이 정상화되었다는 공식 문서가 펜타곤으로부터 도착하면 그때 다시 암호키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굴럭 국장님.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마지막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들이 진주만 기지의 정문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는 정적만이 남았죠. 거대한 도크 한가운데 배를 드러내고 죽어가는 이지스함과 패닉에 빠져 무전기에 대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는 미 해군 장교들의 모습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저는 텅 빈 현장 사무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어요. 이건 단순히 하청업체가 도망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디지털 제국이 미국의 가장 민감한 안보의 심장부에 디지털 자물쇠를 채워버리고 유유히 열쇠를 호주머니에 넣은 채 퇴근해버린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쏘아 올린 15% 관세 폭탄이 오히려 미 해군 최고의 결전 병기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이고도 서늘한 실체와 조우한 순간 오만했던 제 마음속 제국주의적 자만심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이대로라면 단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펜타곤 전체가 마비될 것이란 끔찍한 진실을 저는 그 텅 빈 도크 한가운데서 뼛속 깊이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 끔찍한 진실을 뼛속 깊이 깨닫고만 그 순간 저는
바닥을 짚고 있던 양손에서 체온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며 손끝의 감각마저 마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와이 진주만에 그치는 듯한 아열대의 열기가 훅 끼쳐 들어오고 있었지만 제 와이셔츠 등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식은땀은 한겨울 포토맥강의 살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죠. 텅 빈 임시 사무실에 차가운 철제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저는 미친 듯이 헐떡이는 제 자신의 거친 숨소리조차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폐부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산소가 턱없이 부족해지는 듯한 끔찍한 질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짐승처럼 거칠게 헐떡이며 목을 꽉 조이고 있던 최고급 실크 넥타이를 신경질적으로 잡아 뜯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소나기 힘에 빳빳한 와이셔츠의 윗단추가 두둑 뜯어져 나가 바닥으로 굴러가더군요. 하지만 천조각을 풀어 헤쳐도 숨이 트이기는커녕 시야 가장자리부터 새까맣게 타들어가며 핑그르르 도는 아찔한 현기증이 저를 무자비하게 덮쳐왔죠. 제 동공은 방향을 잃은 나침반처럼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고 있었고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우려는 두 다리는 마치 남의 살점이라도 된 것처럼 기분 나쁘게 후들거렸으니까요. 방금 전 구겨짐 하나 없는 스마트 작업복을 입고 얼음이 가득 담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그락거리며 저를 오만하게 내려다보던 한국인 총괄 디렉터의 서늘한 눈빛이 제 망막에 지워지지 않는 화상 흉터처럼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노하지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구걸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너무나도 완벽하고 기계적인 디지털 시스템의 효율을 증명하듯 미 해군 제7함대의 가장 치명적인 결전 병기에서 두뇌 권한만 쏙 빼낸 채 아주 쿨하게 퇴근해버린 겁니다. 디지털 트윈 데이터 암호화. 물리적인 하드웨어 부품은 그대로 두고 소프트웨어 접속 코드만 잠갔다고? 쇼야. 이건 뻔한 블러핑이라고. 저는 비틀거리며 사무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떼약볕이 무자비하게 내리쬐는 도크 한가운데 수만 가닥의 광 케이블이 흉측하게 끊어진 채 속살을 드러낸 1만 톤급 이지스 구축함이 마치 내장이 파헤쳐진 거대한 고래 시체처럼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었죠. 그 절망적인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제 뇌는 본능적으로 이 숨막히는 현실을 전면 부정하기 시작하더군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굳게 믿어왔던 위대한 미합 중국이 세금을 내라고 명령하면 전 세계 모든 하청업체는 복종한다는 제국주의적 신앙이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나는 꼴을 맨정신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디서 감히 펜타곤 고위 관료를 상대로 IT 용어를 들먹이며 사기를 치려듭니까? 최고급 스마트 TV를 사서 거실에 설치해 두었는데 케이블 기사가 퇴근해버렸다고 TV 전원조차 켜지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리모컨을 뺏겼다면 본체에 달린 물리전원 버튼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그만이라고 굳게 믿어버린 거죠. 이봐, 거기 기술하사관. 당장 이리 튀어와. 저는 군용 지프 차량 옆에서 넋을 잃고 서 있던 미 해군 정비하사관의 목덜미를 짐승처럼 낚아채듯 끌고 이지스함의 가파른 철제 계단을 뛰어올랐어요. 지금 당장 전투 정보실로 들어가서 메인 콘솔 전원 올려. 한국 놈들이 시스템을 잠가놓고 도망갔다는데 까짓것 록히드 마틴에서 발급해준 마스터 보안키를 꽂고 강제 부팅시키면 그만 아니야? 내 눈앞에서 저 레이더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꼴을 증명해내란 말이다. 제 입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미세한 침방울이 튀었고 목소리는 성대가 찢어질 듯 갈라져 있었죠. 젊은 하사관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더듬거리며 어두컴컴한 함정 내부 통로로 뛰어들어가더군요. 저 역시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이지스함의 심장 부인 전투 정보실의 육중한 해치를 걷어차듯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빨리 시스템 부팅하라고. 내가 그놈들 거짓말을 완벽하게 박살내줄 테니까. 제 미친 듯한 재촉에 하사관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손으로 보안 USB를 슬롯에 꽂고 메인 전원 스위치를 찰칵 올렸어요. 위잉 하는 기계음과 함께 스크린에 전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꺼봐. 켜지잖아. 저 아시아의 사기꾼 새끼들. 제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입꼬리를 기괴하게 일그러뜨리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시스템 정상 부팅 화면을 알리는 미 해군 마크가 떠오르는가 싶더니 불과 1초도 지나지 않아 화면 전체가 핏빛처럼 새빨간색으로 반전되어 버렸죠. 귀청을 찢는 고주파 경고음이 정보실을 울렸어요. 치명적 오류, MRO 디지털 트윈 동기화 실패.
접근 거부, 양자 암호키를 찾을 수 없음, 보안, 자폭 프로토콜 가동. 화면 한가운데를 가득 채운 붉은색 경고를 보는 순간 제 두 다리의 힘이 완벽하게 풀려버리며 하마터면 뒤로 나자빠질 뻔했으니까요. 이게 도대체 뭐야? 당장 보안 우회 코드를 입력해서 강제로 뚫어. 왜 우리가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을 못한다는 거야? 저는 콘솔 데스크 강화 유리 상판을 주먹으로 미친 듯이 내리치며 발악했습니다. 손바닥 피부가 찢어져 피가 배어나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으니까요. 키보드를 두드리던 하사관은 아예 울음보가 터지기 직전의 얼굴로 팩트를 쏟아냈어요. 안 됩니다. 단순한 암호 잠금이 아니라고요. 물리적 부품, 센서 하나하나마다 고유의 양자 암호화 해시값이 실시간 부여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메인 클라우드와 완벽하게 동기화되지 않으면 서로를 불법 장치로 자동 인식해 버립니다. 무식하게 힘으로 깨부수려고 시도하면 메인보드에 심어진 2차 안전장치가 과전류를 발생시켜 수백억 원짜리 위상 배열 레이더를 새까맣게 태워버리게 설계되어 있다고요. 하사관의 외침은 제 고막을 찢고 들어와 뇌리 한가운데서 폭발했습니다. 1년 전 중국 해킹을 막아달라며 우리가 한국조선소 측에 고개 숙여 부탁했던 그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지금은 거꾸로 미 해군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단두대의 칼날로 돌변해버린 겁니다. 도저히 이 끔찍한 현실을 맨정신으로 마주할 수가 없었죠. 아니야. 천하의 펜타곤이라고. 겨우 15%짜리 관세 좀 매겼다고 동맹국이 태평양 함대를 인질로 잡아? 이건 악의적인 테러야. 기술적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저는 남 탓을 시전하기 시작했어요. 전투 정보실을 뛰쳐나온 저는 지휘 통제실로 짐승처럼 달려가 기지사령관의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무장 헌병들이 있으면서 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어? 전투기를 띄워서라도 그 건방진 디렉터가 탄 민항기를 강제로 활주로에 끌어내리란 말이야. 사령관은 미친 사람을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제 손목을 거칠게 뿌리치더군요. 정신 차리십시오. 그들은 테러를 저지른 적 없습니다. 정식 MRO 계약서 조항을 100% 합법적으로 이행했을 뿐이라고요. 미국 정부가 15% 관세로 부품 공급망을 파괴했으니 그들은 품질 보증 불가 조항에 따라 인력을 철수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 서명하고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국장님 아니십니까? 사령관의 팩트는 뼈를 뚫고 심장에 꽂혔죠. 비용 절감에 눈이 멀어 마스터키를 통째로 한국에 쥐어준 머저리가 바로 저였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폭로된 겁니다. 닥쳐. 다들 당장 입 닥치란 말이야. 저는 귀를 힘껏 틀어막고 통제실 구석으로 도망쳤습니다. 극도의 인지 부조화 속에서 저는 아주 비열한 현실 도피를 선택했죠.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최고 등급 보안 통신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어요. 방음 문을 닫고 워싱턴 1인 직통 비화기 수화기를 집어드는 제 손은 사시나무 떨듯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펜타곤 해군 참모 차장실. 현지 상황은 어떤가? 직속상관인 삼성제독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저는 억지로 헛기침을 하며 실성한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철저하게 진실을 감추는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사기극의 시작이었어요. 아, 제독님. 걱정하실 것 전혀 없습니다. 하청업체의 귀여운 투정 수준이더군요. 녀석들이 앙심을 품고 암호를 꼬아놓긴 했지만 까짓것 우리 백인 IT 엔지니어들을 실어오면 길어야 이틀 안에 락을 다 박살내고 복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한국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MRO 주도권을 뺏어오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5% 관세는 아주 훌륭한 신의 한 수였음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좋아. 당장 국방부 장관님과 백악관 안보실에는 완벽히 통제되고 있다고 공식 보고하겠네. 딸깍. 수화기가 무정하게 끊어지는 소리가 맴돌았죠. 저는 멍하니 붉은색 수화기를 든 채 텅 빈 허공을 응시했어요. 당장 내일이면 미국 최고 엔지니어들이 그 무자비한 양자 암호 앞에 절망할 것이 뻔한데도 저는 거대한 사기 보고를 올려버린 겁니다. 인지 부조화의 벼랑 끝에서 선택한 이 얄팍한 거짓말의 장막이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백악관의 발작적인 선 넘음으로 전 세계에 처참하게 찢겨나갈 것이란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 완벽하고도 무자비한 심판과 철퇴의 시간은 이미 워싱턴의 이링을 넘어 제 숨통을 거칠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하와이에서 제가 워싱턴으로 쏘아 올린 그 알량하고도 비열한 거짓 보고서가 펜타곤 지휘부를 거쳐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의 묵직한 오크통 책상 위까지 도달하는 데는 불과 3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죠. 제가 짓거린 그저 아시아 하청 업체의 귀여운 투정 수준이며 본토 엔지니어들이 며칠이면 다 박살내고 고칠 수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은 트럼프 행정부의 입맛에 너무나도 완벽하게 들어맞는 달콤한 독배였습니다. 워싱턴의 늙고 오만한 권력자들은 그 독배를 거침없이 들이켠 채 완벽한 착각과 맹신의 늪으로 미친 듯이 질주하고 말았습니다. 하와이 현지 시각으로 오후 3시. 텅 빈 임시 사무실에서 넋을 잃고 앉아있던 제 눈앞의 대형 모니터 화면이 찌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일제히 정규 방송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붉은색 긴급 속보 자막과 함께 백악관의 화려한 브리핑룸을 비추기 시작하더군요. 좁은 연단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선 것은 다름 아닌 미국 무역대표부의 최고 책임자와 미합 중국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우처럼 터지는 가운데 그들의 얼굴에는 전 세계를 발밑에 두고 주무르는 제국주의자 특유의 오만 방자함이 기름기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브리핑의 첫 마디부터가 제 고막을 찢어발길 만큼 충격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이지스함 MRO 철수 사태는 위대한 미합 중국의 안보를 볼모로 잡으려는 얄팍하고 비열한 항명입니다. USTR 책임자가 마이크를 부서져라 움켜쥐며 입에 거품을 물었으니까요. 그는 마치 동네 뒷골목의 양아치처럼 턱을 치켜들고는 전 세계 언론을 향해 무지성 협박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이번 불법적인 태업을 명백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이 어제 전격 서명하신 15% 보편관세는 동맹이라는 알량한 핑계 앞에서 단 1%의 예외도 없이 완벽하게 강행될 것입니다. 15%의 정당한 세금을 내기 싫다면 당장 미국 본토와 태평양에서 짐을 싸서 영원히 꺼지면 됩니다. 그 오만하고도 거친 막말에 브리핑룸에 앉아있던 수십 명의 백악관 출입 기자들조차 헉하며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친 질주에 서막에 불과했죠. 곧이어 국방부 장관이 묵직한 몸을 이끌고 마이크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바다 건너 아시아의 대한민국을 향해 오만한 삿대질을 해대더군요. 한국이 우리 태평양 함대의 심장인 이지스함에 걸어놓고 도망갔다는 그 유치하고 조잡한 디지털 자물쇠?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전혀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례하기 짝이 없었죠. 지금 이 시간 우리 펜타곤이 자랑하는 로키드 마틴과 노포크 해군기지의 천재적인 IT 엔지니어 최정예 부대가 하와이 현장에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그깟 아시아 하청 업체의 조잡한 암호 따위 우리 미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단 24시간 안에 짓밟아 박살내고 시스템을 100% 정상화할 것입니다. 아주 뻔뻔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대국민 사기극을 호언장담하더란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니터를 바라보던 저는 헉하고 산소가 끊긴 사람처럼 숨을 들이마시며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제 머리통을 쥐어뜯었습니다. 미친 새끼들. 저건 섣을 지고 펄펄 끓는 해경광로 속으로 뛰어드는 짓이야. 저도 모르게 짐승 같은 쌍욕이 이새로 터져나왔죠. 백악관은 제 알량한 거짓 보고만 철석같이 믿은 채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거대하고 끔찍한 단두대 칼날 아래 목을 들이밀고 있는지 단 1%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눈가리개를 한 채 벼랑 끝에서 허공을 향해 오만한 발길질을 해대고 있었던 겁니다. 워싱턴의 수뇌부가 전 세계를 향해 미국의 천재들이 아시아의 암호를 짓밟아버릴 것이라며 호기를 부리고 있던 바로 그 시각. 하와이 진주만 제3도크의 지하 중앙 서버실에서는 그야말로 피 말리는 생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었거든요. 본토에서 최고급 전용기를 타고 의기양양하게 급파되었던 미국의 최고급 IT 엔지니어 수십 명이 불과 1시간 만에 셔츠가 땀범벅이 된 채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으니까요. 안 돼. 키보드에서 당장 손 떼. 접속 케이블 다 뽑아버리라고. 억지로 암호를 깨려고 우회 코드를 주입하면 메인보드에 과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미국 최고의 사이버 보안 권위자라 불리는 로키드 마틴 수석 엔지니어 한 명이 자신의 금발 머리털을 미친 듯이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절규했습니다. 한국이 이지스함 심장부에 촘촘하게 심어놓은 2026년형
양자 암호 해시값은 그들의 낡고 무식한 무차별 대입 해킹 방식으로는 겉면에 생채기조차 낼 수 없는 완벽한 외계 기술이나 다름없었죠. 조금이라도 우회 명령어를 입력하려 들면 이지스함의 위상 배열 레이더 냉각 회로가 마치 침입자를 감지한 독사처럼 스스로 전압을 증폭시키며 자폭 직전의 임계점까지 미친 듯이 치솟아 올랐단 말입니다. 경고음이 귓가에 때려 박히는 현장에 미국 최고 기술자들은 한국의 압도적인 통제력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덜덜 떨며 마우스조차 제대로 쥐지 못하고 있는데, 워싱턴의 늙은 권력자들은 카메라 앞에서 그깟 유치한 아시아의 자물쇠라며 코웃음을 치고 있는 이 소름 끼치는 촌극. 맨손으로 굶주린 벵갈 호랑이의 아가리 속에 머리를 집어넣고는 호랑이 이빨이 뭉툭하다며 혓바닥을 잡아당기며 조롱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던 저조차 저 오만하고 멍청한 새끼들 도대체 단체로 죽고 싶어서 환장한 건가?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브리핑의 대미를 장식한 국방부 장관의 마지막 멘트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매달린 제 손가락을 쇠망치로 무참히 짓밟아버리더군요. 그는 서늘한 표정으로 렌즈를 뚫어질 듯 노려보며 최후의 선언을 내뱉었습니다. 한국은 이쯤에서 자신들의 진짜 주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완벽한 설계 도면을 던져주면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렌치나 돌리며 쇳덩어리 부품이나 갈아 끼우는 일개하청 업체일 뿐입니다. 미합 중국의 위대하고 관대한 인내심을 감히 시험하려 들지 마십시오. 타임어택은 정확히 내일 아침 09시까지입니다. 그의 입술이 비열하게 비틀려 올라갔습니다. 만약 알아서 하와이 도크로 기어들어와 무릎을 꿇고 암호를 풀지 않는다면 미국 본토에 있는 한국의 모든 공장과 법인 자산을 100% 압류 동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평양 앞바다에서 K조선이라는 그 건방진 이름은 영원히 찢겨나가 지워질 것임을 펜타곤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완벽한 선 넘음. 최소한의 동맹의 신뢰마저 깡그리 박살내고 압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상대방의 기술력을 바닥에 먼지처럼 폄하해버리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핏발선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다 결국 책상 위에 무거운 서류 뭉치와 펜꽂이를 모조리 집어 던지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안 돼, 제발 그 더러운 입 닥쳐. 너희들이 지금 저 얼음장처럼 차갑고 완벽한 한국 놈들에게 무슨 명분을 쥐어준 건지 알기나 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실시간으로 숨죽여 지켜보는 생중계 화면 속에서 미국은 스스로의 관자놀이에 실탄이 장전된 리볼버를 겨누고 방아쇠를 아주 쾌활하게 당겨버린 겁니다. 자신이 뱉어낸 그 오만하고 무례한 말들이 불과 몇 시간 뒤 어떤 파멸적인 부메랑이 되어 워싱턴의 심장을 꿰뚫을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제 한국 측의 그 잔혹하고도 압도적인 결정적 한 방이 펜타곤의 오만한 정수리를 완벽하게 박살내기 위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그저 초읽기에 들어간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그 완벽하고도 무자비한 심판과 철퇴의 시간은 이미 워싱턴의 이링을 넘어 제 숨통을 거칠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 파멸의 초읽기는 제 알량하고도 얄팍한 상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차갑게 그리고 압도적인 형태로 끝이 나버렸죠. 국방부 장관이 백악관 브리핑룸의 카메라 렌즈를 향해 오만한 최후 통첩을 내뱉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와이 진주만 기지에 텅 빈 임시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며 마른 침을 삼키던 제 책상 위 펜타곤 직통 비화기가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집어들기도 전에 제 눈앞에 85인치 대형 작전 통제 모니터에 떠있던 태평양 전술지도 전체가 마치 핏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일제히 시뻘건색으로 물들어 버렸으니까요. 단순히 하와이 도크에 묶여있던 구축함 USS 존 핀 단 한 척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모니터에는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 중인 순양함 2척, 괌해역을 순찰하며 레이더망을 가동 중이던 전략 핵잠수함, 심지어 대만 해협 코앞에서 중국 함대와 아슬아슬하게 대치작전을 펼치던 제7함대 소속의 핵심 이지스함들까지 무려 12척에 달하는 태평양 함대 최상위 전략 자산들의 식별 코드가 전부 치명적인 시스템 마비를 알리는 붉은색 오류창으로 끔찍하게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수화기를 쥔 채 비틀거리며 상황실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지시를 내리기도 전에 펜타곤의 메인 군수 서버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그리고 생중계 중이던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의 워싱턴 데스크로 한 장의 차갑고도 완벽한 디지털 통보문이 동시에 꽂혀 들어갔죠. 발신자는 워싱턴의 수뇌부가 방금 전까지 기름때 묻은 작업복 운운하며 짓밟고 조롱했던 아시아의 하청업체 바로 한국의 K조선 MRO 통합 클라우드 센터였어요. 그들이 전송해온 문서는 감정에 호소하며 15% 관세의 부당함을 따지는 억울한 호소문 따위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압도적인 조약의 팩트와 자비 없는 데이터 논리로 무장한 미 해군을 향한 완벽한 사형 선고장이었으니까요. 떨리는 시선으로 태블릿에 뜬 그 통보문의 첫 줄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저는 심장이 섭씨 영하 100도로 얼어붙어 수만 개의 조각으로 산산조각 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발신 대한민국 K조선 MRO 클라우드 통합통제센터 수신 미합중국 국방부 및 백악관 무역대표부 제목 제로 트러스트 방어 프로토콜 가동 및 원격 공장 초기화 전환의 건 방금 전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구축한 최고 등급의 양자 암호 시스템을 조잡한 자물쇠라 칭하며 24시간 내에 본토 엔지니어를 동원한 무단 해킹 및 시스템 강제 장악을 지시했음을 스스로 공식 자백했습니다. 그 건조하고 날카로운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뒤통수를 거대한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 아득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장관이 카메라 앞에서 호기롭게 떠들어댔던 미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암호를 박살내고 시스템을 100% 정상화하겠다는 그 건방진 대국민 선언이 역으로 한국 측에게는 완벽하고도 합법적인 계약 파기 및 방어권 발동의 명분을 통째로 쥐어주고 만셈이더군요. 통보문은 지극히 기계적인 데이터의 논리로 우리 펜타곤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5년 체결된 한미합동사이버안보 및 첨단함정 유지보수 조약 제4조 7항 비인가자의 인위적인 시스템 무력화 및 백도어 침투 시도는 즉각적인 적대적 사이버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특별보안 조항에 대한 명백하고도 중대한 위반입니다. 미합중국 정부의 최상위 책임자 스스로가 생중계로 해킹을 공식 승인하고 지시한 이상 우리의 MRO 디지털 트윈 플랫폼은 펜타곤의 네트워크를 더 이상 동맹이 아닌 신뢰할 수 없는 적대적 해커 집단으로 자동 분류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각을 기해 한국의 클라우드 플랫폼과 연동되어 있는 미태평양 함대 소속 12척의 핵심 함정에 대한 모든 원격 제어, 전술 데이터 링크 그리고 예지 보전 데이터를 영구 삭제합니다. 아울러 대기권 밖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위상 배열 레이더의 냉각 통제 권한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장비들의 신경망을 완전히 절단하는 전면 공장 초기화 단계로 강제 전환했습니다. 귀국이 자초한 완벽한 안보 공백과 시스템 셧다운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이나 품질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아니, 오만함에 눈이 멀어 완벽하게 미쳐버린 건 바로 우리 미국이었죠. 우리는 그동안 이지스함의 거대한 철제 껍데기와 미사일 발사관만 우리 것이었지 그 복잡한 혈관과 신경망을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부품의 수명을 0.03%의 오차도 없이 관리하는 심장부는 통째로 한국의 2026년형 압도적 클라우드 시스템에 완벽하게 내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도크에서 렌치나 돌리는 하청업체가 결코 아니었어요. 태평양 함대라는 거대한 체스판을 인공지능 서버 위에서 내려다보며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우리 군함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 진정한 지배자였던 것이죠. 한국 측의 그 차갑고 능동적인 타격이 펜타곤의 전산망을 물리적으로 박살낸 직후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의 상황은 그야말로 피가 튀는 지옥도로 변해갔습니다. 제 모니터 속 생중계 화면은 아직 끊기지 않은 채 국방부 장관이 기자들의 매서운 질문에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헛소리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네, 한국 측의 얄팍한 반발과 조잡한 암호 장난은 이미 예상된 수순이지만 위대한 미 해군의 작전 수행에는 단 1초의 차질도. 그의 거만한 목소리가 브리핑룸을 쩌렁쩌렁 울리고 있을 때 무대 옆에 무거운 마호가니 나무 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거칠게 열려 젖혀졌습니다. 카메라 앵글 안으로 난입한 사람은 다름 아닌 미 해군의 최고 수장, 해군 참모총장 사성제독이었죠. 생방송 중 전 세계의 카메라 렌즈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새카맣게 잊은 듯 제독은 군모도 쓰지 않은 헝클어진 머리로 단상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색 1급 기밀 폴더가 사시나무 떨리듯 꽉 쥐어져 있었고요. 저는 하와이의 텅 빈 사무실에서 화면에 잡힌 그 파멸의 찰나들을 마치 잔혹한 슬로우 모션 필름을 넘겨보듯 초 단위로 생생하게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장 제독이 무대로 난입해 장관의 귓가에 대고 다급하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첫 1초. 자신의 완벽한 연설이 방해받은 것에 불쾌해하며 미간을 확 찌푸리던 장관의 거만한 표정이 짜증으로 일그러지는 2초. 제독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거칠게 열어 시뻘건 오류 코드로 도배된 태평양 함대 위성통신망 캡처 사진과 한국의 통보문을 장관의 코앞에 들이미는 3초. 그 종이 쪼가리에 적힌 절망적이고 압도적인 팩트를 눈으로 읽어내려간 장관의 동공이 마치 빛을 잃고 죽어가는 심해어처럼 무한정 팽창하며 극도의 경악으로 물들어가는 4초.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두 뺨에서 핏기가 완벽하게 가시고 이마와 목줄기에서 굵은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5초.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제국의 권력자가 자신이 뱉은 오만한 새치혀 때문에 태평양 함대가 통째로 붕괴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 다리에 힘이 풀리며 단상 위로 털썩 무너져 내리는 완벽한 공포와 붕괴의 6초까지. 단상 위 마이크가 켜져 있다는 사실조차 완전히 인지하지 못한 참모총장 제독의 덜덜 떨리는 목소리가 브리핑룸의 고성능 스피커를 타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귓가에 가감없이 생생하게 송출되어 버렸습니다. 장 장관님, 한국이 제로 트러스트 보안 프로토콜을 발동하는 바람에 우리 칠함대의 핵심 이지스 레이더 냉각 시스템 락이 통째로 걸려버렸습니다. 그들이 원격으로 공장 초기화를 때려버렸다고요. 대만 해협에서 작전 중이던 구축함들의 전술 데이터 링크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제독.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요? 한국 놈들이 우리 배의 시스템을 껐다니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서 군함이 멈췄다는 말이요? 장관은 갓 물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생선처럼 헐떡이며 비명을 지르듯 되물었죠. 시스템이 우리 펜타곤 본토 엔지니어들의 강제 부팅 명령을 적국 해킹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메인보드 전력을 차단하고 방화벽을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생방송에서 해킹을 지시하는 바람에 조약 위반으로 자동 트리거가 당겨진 겁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을 모셔와서 15% 관세 철회 문서에 서명하고 한국 쪽에 백기 투항하지 않으면 10분 뒤 남중국해에 떠있는 우리 순양함 3척의 위상 배열 레이더가 내부 과열 임계점인 180도를 돌파해서 전부 새까맣게 불타버립니다. 제독의 그 처절하고도 끔찍한 절규가 한 마이크를 타고 전 세계에 터져나가는 그 순간 백악관 브리핑룸은 말 그대로 거대한 폭탄을 맞은 듯 발칵 뒤집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갔고 수십 명의 기자들은 경악 어린 비명을 지르며 워싱턴 데스크로 긴급 송고 전화를 돌리느라 완벽한 패닉에 빠져들었으니까요.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무대 위에서 세상을 다 가진 제왕처럼 오만하게 굴었던 미합 중국의 국방부 장관은 이제 입을 뻐끔거리며 단상 아래로 흉하게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무릎 위로 붉은색 기밀 폴더가 힘없이 툭 떨어지며 펜타곤의 몰락을 증명하듯 바닥에 나뒹굴더군요.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아시아의 일개 하청 업체에게 단 한 발의 물리적인 총성도 없이 그 어떤 감정적인 말싸움이나 육두문자도 없이 오직 서늘한 데이터의 팩트와 압도적인 기술 격차만으로 태평양 전체의 제해권을 완벽하게 박살내고 볼모로 잡혀버린 끔찍한 굴욕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가만히 앉아서 억울하게 세금을 얻어맞으며 백악관에 로비스트나 보내는 낡고 나약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식하게 15%라는 보편관세에 몽둥이를 휘두르며 깡패짓을 할 때 보이지 않는 디지털 통제망이라는 서늘한 메스로 우리 해군의 아킬레스건을 단숨에 끊어버리는 가장 능동적이고 파괴적인 처단을 선택한 겁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렌치 돌리개라고 감히 비하했던 그들이 사실은 압도적인 클라우드 장악력과 완벽한 데이터 논리로 무장한 채 펜타곤의 정수리에 권총을 겨누고 있는 사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처참하게 깨닫고 말았죠. 하와이의 텅 빈 상황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그 모든 파멸의 과정을 지켜보던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며 미친 사람처럼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제 뇌수가 완벽하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제 알량한 자리를 보전하려 상부에 올렸던 그 비겁한 거짓 보고에서 시작된 작은 눈덩이가 백악관 수뇌부의 무지성 도발을 거쳐 결국 한국의 완벽하고 잔혹한 사이버 철퇴를 맞고
미 해군 전체를 수장시키는 거대한 눈사태로 돌아와 제 멱살을 틀어준 겁니다. 막강한 권력과 15%의 관세 장벽으로 한국을 완벽하게 굴복시키려 했던 미국의 오만한 계획은 한국 조선소의 그 쿨하고 논리적인 결정적 한방 앞에서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한 채 수치스러운 국가적 안보 재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입에 거품을 물고 백악관 경호원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나가는 국방부 장관의 처참한 몰골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위대한 미합중국이라는 제국의 시대가 방금 전 이 완벽한 팩트 폭격 앞에서 아주 처참하게 숨통이 끊어졌음을 뼛속 깊이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디지털 제국이 펜타곤의 심장에 꽂아 넣은 비수는 이 지구상의 그 어떤 핵무기보다 치명적이고 완벽했습니다. 브리핑룸의 생중계 화면이 거칠게 끊어지고 황급히 정규 방송으로 전환되었지만 제 귓가에는 여전히 패닉에 빠진 백악관의 비명소리가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널브러진 비화기는 이제 아예 터질 듯한 굉음을 내며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하더군요. 펜타곤 지휘부나 백악관 안보실에서 저를 찾는 분노의 호출이 분명했지만 저는 그저 헛웃음을 흘리며 전화기 선을 아예 뽑아버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이 지구상에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를 향해 15% 보편관세의 위대한 승리를 호언장담하던 트럼프 행정부의 그 오만방자한 모래성은 한국이 클릭한 클라우드 포맷 단추 하나에 그야말로 처참하게 붕괴되어 무너졌습니다. 상황은 수습은커녕 걷잡을 수 없는 국가적 대재앙으로 번져나갔죠. 당장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중국 함대와 팽팽하게 대치 중이던 우리 이지스함들의 전술 레이더가 셧다운되기 일보 직전이었으니 백악관 오벌 오피스의 육중한 문을 걷어차고 들어간 건 다름 아닌 펜타곤의 사성 장군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대통령 앞에서는 숨소리조차 조심하던 그 꼿꼿한 펜타곤의 수장들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당장 한국을 15% 관세 대상국에서 100% 영구 제외하는 특별행정명령에 서명하라고 소리를 질러댔으니까요. 동맹국을 길들이려다 도리어 자국 함대의 목줄이 끊어지게 생겼는데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따질 겨를이 도대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한국의 통제센터는 관세 정책을 완전히 백지화하는 공식 문서가 펜타곤을 통해 접수될 때까지 단 한 줄의 코드도 복구해주지 않겠다고 얼음장처럼 선언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제 서명했던 15% 관세 법안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 위에 자신의 치명적인 오판과 패배를 인정하는 굴욕적인 예외 조항을 덧칠해야만 했죠. 전 세계를 발밑에 두려던 절대 권력자가 바다 건너 아시아의 기업에게 목덜미를 잡혀 항복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 치욕스러운 백기투항의 여파는 즉각 월스트리트의 심장부를 강타하더군요. 한국 조선소가 이지스함 시스템에서 손을 떼버렸고 태평양 함대가 마비되었다는 속보가 블룸버그와 로이터의 붉은색 긴급타전으로 터져나오자마자 뉴욕 증권거래소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 미국을 대표하는 초대형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마치 낭떠러지에서 밀려난 자동차처럼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죠. 두뇌가 마비된 군함은 그저 바다 위에 떠있는 수조 원짜리 쇳덩어리 표적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기관 투자자들이 미친 듯이 매도 폭탄을 던져댄 겁니다. 방산 관련 주식시장에서 단 2시간 만에 수천억 달러가 허공으로 증발해 버렸어요. 심지어 거래소 측에서 주가 대폭락을 막기 위해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는 끔찍한 총극까지 벌어졌단 말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한국의 소프트웨어 통제력 앞에 미국의 거대한 하드웨어 권력이 한낱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냉혹한 자본시장이 가장 먼저 알아채고 사형 선고를 내린 셈이었죠. 국제적인 망신은 또 어떻고요? 유럽의 동맹국들은 겉으로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속으로는 고소하다는 듯 시스템 하나 장악하지 못해 쩔쩔매는 미국 정부의 멍청한 오판을 조롱하는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아예 대놓고 미국의 불침함대는 해킹 한 번의 고철로 변하는 디지털 허수아비라며 낄낄대는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내걸었단 말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무력과 신뢰도가 바닥에 처박혀 무참히 짓밟히는 데는 그저 반나절이면 충분했습니다. 현장 주변을 둘러보니 조금 전까지 저와 함께 한국을 비웃던 진주만 기지사령관과 미 해군 장교들은 이제 넋이 나간 표정으로 도크 바닥에 주저앉아 있거나
연결되지도 않는 무전기에 대고 고함을 지르며 패닉 상태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의 전원이 꺼지자 거대한 이지스함 내부에 차올라야 할 냉각수가 멈췄고 그 웅장했던 결전 변기는 그저 뜨거운 하와이의 태양열에 달궈지는 거대한 깡통으로 전락해 있었죠. 텅 빈 하와이 도크의 바닥에 앉아 그 모든 처참한 붕괴의 풍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저도 모르겠짓 하고 혀를 차고 말았어요. 그러게 도대체 왜 가만히 자기 일 잘하고 있는 한국을 건드렸어. 멍청한 새끼들. 제 입에서 튀어나온 그 냉소적이고도 씁쓸한 한마디는 백악관의 늙은 정치인들과 오만했던 제 자신을 동시에 찌르는 뼈아픈 독화살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0.03%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 잔혹하고도 완벽한 디지털 물류망을 거느린 최첨단 국가입니다. 수조원짜리 군함을 스마트폰 앱 다루듯 원격으로 통제하고 무자비한 양자 암호로 안보의 심장부를 겹겹이 묶어버리는 그 압도적인 하이테크 제국을 상대로 쌍팔년도식 관세 몽둥이나 흔들며 돈을 뜯어내려 했다니요. 우리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깨어있는 거대한 디지털 드래곤의 영린에 다이너마이트를 던져놓고는 화려한 불꽃놀이라며 낄낄대고 있었던 구제불능의 멍청이들이었죠. 억울하면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15% 세금을 내고 꺼지라고. 웃기고 있네. 정작 산소호흡기가 떨어져서 헐떡거리며 무릎 꿇는 건 우리 미국이잖아.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뜯어진 넥타이를 발로 툭 차버리며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오만하게 퇴출과 위약금을 운운하던 펜타곤의 그 알량한 협박은 한국이 던진 원격 포맷이라는 단어 하나에 완벽한 블랙 코미디로 전락해버렸으니까요. 그들은 우리에게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펜타곤을 스스로 붕괴하는 코미디 무대의 어릿광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수치심에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15% 관세 철회 서류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하고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상상하니 제 인생이 끝장났다는 짙은 절망감 속에서도 기괴한 통쾌함마저 느껴지더군요. 권력에 취해 눈이 멀어버린 제국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오만을 떨었을 때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이보다 더 적나라한 교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은 그저 자신들의 압도적인 기술적 가치와 룰을 훼손하는 자에게 그것이 설령 천하의 미국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똑똑히 증명해냈습니다. 이 처참한 시스템 붕괴와 굴욕의 잿더미 위에서 우리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제발 그 굳게 닫힌 자물쇠를 다시 열어달라며 지구 반대편의 한국통제센터 문 앞에 엎드려 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짓밟혀버린 겁니다. 그 철저한 짓밟힘 속에서 저는 지금 이 순간 하와이 진주만의 텅 빈 제3도크를 홀로 걸으며 먹먹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졌다고 믿었던 제 손에는 이제 식은땀에 젖어 구겨진 넥타이 하나만이 초라하게 들려있을 뿐이더군요. 제 눈앞에 거대한 배를 드러내고 죽어있는 1만 톤급 이지스 구축함은 한때 미 해군의 자랑이자 태평양의 절대적인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끔찍하고도 찬란한 오후를 기점으로 저 거대한 쇳덩어리는 미국의 낡고 오만한 제국주의가 끝났음을 알리는 처참한 묘비석으로 변해버렸죠. 우리는 그동안 완벽한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천문학적인 달러를 쏟아부어 항공모함을 찍어내고 전투기를 띄우면 전 세계가 영원히 우리 발밑에서 톱니바퀴처럼 고분고분하게 굴러갈 것이라 굳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식하게 하드웨어의 덩치를 키우며 거드름을 피울 때 그 거대한 괴물들의 혈관과 신경망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통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디지털 두뇌를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완성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저는 바다 건너 저 아시아의 작은 반도를 향해,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하이테크 제국을 향해 완전히 새로운 시선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가 적당히 기술을 적선하고 하청 일거리를 던져주며 통제할 수 있는 만만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0.03%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무자비한 시스템으로 천하의 펜타곤 심장을 단숨에 멎게 만든 가장 두려운 경쟁자이자 우리가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고개 숙여 배워야만 하는 냉혹한 스승으로 우뚝 섰단 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쏘아 올린 15% 보편관세라는 어리석은 도발은 결국 우리 미합 중국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디지털 드래곤의 발톱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게 만든 가장 수치스러운 자살골로 오늘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당장 오늘 저녁 백악관의 특사들이 양자 암호의 마스터키를 구걸하기 위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굴욕적인 풍경을 씁쓸하게 지켜보며 저는 이 압도적인 패배를 뼛속 깊이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저 오만한 미국의 심장부에서 들려온 펜타곤 고위 관료의 뼈저린 독백은 오늘 이렇게 끝이 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자국 우선주의에 빠져 동맹국을 호구로 취급하던 미국의 거만한 15% 관세 폭탄이 오히려 K조선의 압도적인 디지털 통제력 앞에서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나는 통쾌한데 역전극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히 쇳물 부어 배를 잘 만드는 하청 공장이 아니었죠. 최첨단 클라우드와 양자 암호 기술로 미 해군의 심장마저 쥐락펴락하는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진정한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되었음을 전 세계에 똑똑히 증명해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거대한 군사력과 덩치를 자랑해도 그 두뇌를 멈춰 세울 수 있는 리모컨이 우리 한국의 손에 꽉 쥐어져 있는 한 그들의 낡은 오만함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슴 뻥 뚫리는 2026년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행보가 자랑스러우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을 끌어오르게 할 가장 통쾌하고 묵직한 팩트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